안녕하십니까. 경기고 수학 홍해노의 오수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승혁입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자면은 저는 고려대학교에서 수학 교육을 전공하고 다른 이력이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고 경기고 서울고에서 교사로 재직을 하면서 시험을 직접 출제해 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2025년 경기고 타임어택반에서 수학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2학기 기말에서 최고점을 배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시죠?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100점을 맞았는지 당연히 궁금하실 텐데요.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너 왜 이 수업을 들었니? 라고 이제 직접 질문을 했는데 그 학생이 물론 제 수업만 들은 건 아니에요. 그 기본 메인 학원이 있으면서 저희는 이제 주 1회 수업을 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보충으로 하는데 너 왜 이거를 끝까지 들었어? 라고 물어보니까 경기고만의 감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합반에서는 경기고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수업을 진행하기는 힘들잖아요. 근데 저희 수업은 경기고만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경기고만의 그 학부를 변형을 해서 아이들을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 감을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됐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뛰어오른 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는 이 수업이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됐니? 그랬더니 맨날 자기가 주구장창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보는 그런 문제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풀이 전략이 다 서더래요. 그런데 그게 학교 시험에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입학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시험지에서 모르는 문제도 굉장히 많아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중학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험이 되면은 이제 문제를 보는데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기고 수학이 실제로 시험이 어떤 특수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그런 난관이 무엇이고, 그럼 그에 따른 전략이 무엇인지 저희 홍승혁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성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을 탔고 대성 콘텐츠 평가단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력 때문에 경기고에 대한 대비는 완벽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고는 학부 변형이 꽤나 중요시 다뤄지는 학교인데 그것 때문에 이제 제 제작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학과를 졸업했고 그 다음에 현재는 경기고하고 중동고 1등급반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실 만한 책으로는 블랙라벨, 고쟁이, 수학의 바이블도 검수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수학 분석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본질은 무엇인지 하고 그에 따른 예시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경기고에서 작년 기준으로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시험 구성이 완벽하게 달라졌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객관식 18문항, 서술형 3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배점은 85점하고 15점이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객관식 15문항, 단답형 6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트렌드가 별로 없었는데 경기고는 과감하게 이런 결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시험 구성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냐? 60% 정도가 실제 시험의 60% 정도가 학부에 대한 변형인데요. 이 학부 변형에서 킬러들이 지뢰밭처럼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학부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꽤나 많은 시간 소요가 일어나서 평균이 좀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킬러의 정체는 도대체 뭐냐? 보통 이제 객관식에서는 뒤에 6문항, 단답형에서는 뒤에 3문항 정도가 킬러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것들 전부가 학부 변형입니다. 그래서 극상위권, 최상위권 말고 정말 100점이나 하나 틀리는 정도 그 친구들까지 그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학부 변형을 무조건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되고요. 연습하셔야 100점까지 도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학부 변형을 하는 학교가 단대부고가 있지 않습니까?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도 학부 변형인데 단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 변형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어느 문제에서 변형이 됐구나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경기고도 마찬가지로 어느 문제에서 변형되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 변형 과정이 변화무쌍해요. 한 가지 문제를 딱 봤을 때 비슷하게는 생겼는데 풀이 방법이 비슷한가 하고 봤더니 풀이 방법도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이런 거 같습니다. 일단 커트라인 자체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수업 구성, 시험 구성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험 구성이 바뀌었다 보니까 커트라인도 내려갔고 이 컷이 낮은 이유가 아니 학부가 그렇게 만약에 변형이 됐는데 왜 컷은 낮지? 변형이 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논의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학부의 반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뒤에서 예시들을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 학부 킬러의 본질 같은 경우에는 심화 유형들을 변형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들을 쉬운 유형을 변형하는 것도 있겠지만 킬러 문제에 학부가 많이 변형되는 만큼 요 심화 유형들에 대해서 대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변화무쌍합니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라고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비슷비슷한데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 조그마한 포인트까지 완벽하게 체크해내야지 정답에 이를 수 있는 게 경기고 학부 변형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타임어택, 요것도 꽤나 문제가 되죠. 변형 문제뿐만 아니라 타임어택 무력화하는 쇼컷도 필요해요. 문제에 대한 대비뿐만 아니라 확실하게 아이가 21문제를 50분 안에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50분 안에 그러면 20문제라고 쳐볼게요. 20문제라고 쳐도 평균 몇 분일까요? 어머님들 2.5분이에요. 2.5분 2.5분이면은 그냥 멍 때리고 있으면 2.5분이 휙 나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이는 그 21문제나 되는 걸 2.5분 미만에 풀어야 돼요. 개당 그 2.5분 미만에 풀어야 되는 거를 완벽하게 대비하고서는 100점을 맞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학부 케이스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왼쪽 같은 경우에 경기부 학부였고 오른쪽은 그 실제 기출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그림이 사라져 있네요. 그림을 줄글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학부 대비를 할 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줄글로 나타내져 있는 거를 직접 그래프를 그려봐야지 실전에서 풀 수 있었던 겁니다. 저희는 적중했죠. 당연히 적중했습니다. 오히려 왼쪽에 있는 것보다 오른쪽 두 개가 더 비슷해 보여요. 그죠? 심지어 이 오른쪽에서 나온 직선 기울기랑 실제 기출의 직선 기울기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똑같은 문제로 대비했으니까 좀 더 대비가 쉬웠죠, 당연히.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건 이제 경우의 수 문제인데요. 왼쪽 같은 경우는 학부였고 오른쪽은 의자를 하나 더 넣어서 변형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해설량은 2배입니다. 2배예요. 의자 하나만 더 넣는데요. 네, 2배예요.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 더 넣고 좀 많이 계산이 늘어나고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연습을 해야지만 경기고 기출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걸 좀 더 과장을 해보자면 여기 이 그림 부분이거든요. 그림을 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절반 크기로 줄이면서 실제로는 4배 정도의 해설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저희는 더 어려운 걸로 대비를 했죠. 의자를 몇 개 더 늘렸습니까? 2개나 더 늘렸어요. 기출보다 2개 더 늘렸으니까 어떻게 대비됩니까? 너무 쉽죠. 기출이 너무 쉬워요. 네, 쉬워졌어요. 변형을 대비하다 보니까 좀 더 변형을 엄청나게 좀 고난도로 대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더 변형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방법도 똑같이 가다 보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만 높였을 때 아이들한테 효과가 톡톡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나조건. 중간에 맨 밑에 있는 조건에 의해서 문제의 결이 좀 달라진 건데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만 바꿨어요. 부호 하나만 바꿨습니다. 이제 보실게요. 해설이 마찬가지로 2배입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2배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한 가지만 틀을 바꿔서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변형 문제를 낸다라고 해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풀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죠. 이런 것들까지 저희는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비를 다 담지를 못했어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이 대비를 해서 이 유형을 다 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다 대비를 했고요. 좀 더 어려운 것까지 저희는 대비를 다 해봤습니다. 변형을 하면 이렇게도 변형하고 저렇게도 변형하고 틀만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그런 것까지 다 계산을 해서 보기로 나왔을 때, 기억, 니은, 디귿 문제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식을 변형해서 나왔을 때 요런 것들까지 다 케어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홍해노 저희의 경기고 수학 대비 전략은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모든 변형의 경우의 수를 다 담는 거예요. 일단은 프린트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좋아하는지, 기출로 어떤 문제가 나왔었고 구성은 어떻게 됐었는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도 어떻게 나왔는지까지 분석이 완료가 됐어요. 이렇게 변형하시는구나. 이런 거 하나 더 넣으시고 이런 거를 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꾸시는구나.
이런 유형을 좀 많이 경향성을 띠시는구나. 네. 그런 것들까지 파악을 해서 저희가 바로 변형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실전 모의고사를 풀리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타임어 택반의 장점인데요. 1회 수업을 하고 나서 필수 클리닉을 오다 보니까 사실상 클리닉까지 합치면 2회 수업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가성비 있게 아이들이 공부하시길 바라시잖아요. 그래서 클리닉 때 보내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담해가지고 아이들을 맡게 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붙잡고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네. 질척거릴 겁니다. 제가 연애할 때도 이러지 않는데 질척거리면서 아이들 계속 붙잡고 이거 다 될 때까지, 오답 다 될 때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못 맞추는 문제가 없도록, 못 맞추는 게 당연시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다 맞추는 게 당연시 되도록 이렇게 아이들을 좀 케어해 볼 생각입니다. 변형의 경우의 수도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프리반부터 시작을 하시면 30회 정도 변형을 하시거든요. 변형 대비를 하시게 되는데 모든 케이스가 다 들어가 있어요. 30회면은 630문항입니다. 거기서 이제 절대로 맞출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 학부가 나오고 나서도 변형 문제를 쭉 계속 이제 프린트로 아이들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바로바로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반영해서 제작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학부에 나올 만한 기출들 있죠. 그런 것들까지 미리 넣어놨어요. 미리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쇼컷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왼쪽 같은 문제는 실제 기출에 대한 정석 해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오수영 선생님이 쇼컷 풀이를 이렇게 진행을 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해설량으로 보면 3분의 2 정도이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풀 때는 오른쪽식에서 생략되는 부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당연시 하고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진도하면서 아이들한테 솔루션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퀄리티, 컨텐츠의 퀄리티는 두말할 거 없습니다. 일단 모의고사 공모전에서 대상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제작하고 변형하고 해가지고 좋은 컨텐츠의 문제들, 그리고 아까 적중했던 문제들까지 보시면서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지는 아이들이 더 잘할 거예요. 이런 거 풀었더니 경기고 문제 이제 좀 쉬워졌어. 엄마 이제 나 100점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이제 나오게 저희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왜 홍해노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 왕의 학부 변형 최적화 문제들을 제공해 드리면서요. 출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저희가 꿰뚫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내시고 싶은지, 오수영 선생님께서도 이제 실제 출제를 해보셨으니까 어떻게 내고 싶은지, 어떤 걸 변형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꿰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1등이에요. 전국에서 1등이니까 이 출제자분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변형해서 내시는구나, 이런 것들까지 분석이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쇼컷 풀이가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검산 방법이 문제예요. 상위권들 중에서도 검산 안에서 틀린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케어를 하냐? 개별 진도할 때 저희가 옆에서 계속 봐요. 이 부분을 좀 검사 안에서 틀렸네? 왜 다 풀었는데 이 부분을 검사를 놓쳐 틀렸지? 이런 것들까지 케어를 해주면서 너 이 부분 검사는 틀렸어. 이 부분에서 이렇게 검사했어야 돼. 검사하는 방법은 이런 거야. 라고까지 직접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그냥 클리닉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약점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솔루션도 마구마구 제공을 합니다. 무한 오답하고 학습 관리까지 제공을 하면서 아이들이 될 때까지, 다 맞출 때까지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한다라는 점. 네 번째는 일단 학부가 모의고사 기출들을 갖고 오시는 거거든요. 모의고사 기출들을 갖고 오시는 건데 그거에 대한 변형 연습을 하시는 거 자체가 의미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모고 대비를 하게 돼요. 아이들이 모의고사 대비를 자연스럽게 접하면서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네, 모의고사가 좀 더 익숙해지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모의고사 대비는 왜 해야 됩니까? 일단 정시 경험치 상승이에요. 우리 아이는 수시로 가는데 정시가 자격고사화 되면은 그때 수시 보셔야 됩니다. 수시라고 해도 수능을 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격고시화를 대비한다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학생 단톡방과 학부모님 상담을 통해서 밀착 관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수업 안내 같은 경우에는 오수영 선생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3월 달부터 시작되는 정규반 안내입니다. 제 수업 시간은 3월 4일 수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되고 수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의무 클리닉은요. 목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2번 다 보내야 되냐? 2번 다 보내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클리닉 좀 와,
라고 하면은 저 시간 안 되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학생들을 미연에 금지하고자 두 날을 준비를 해뒀습니다. 비워뒀어요. 경기고만을 위해서.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두 날을 비워뒀습니다. 홍승혁 선생님은요. 3월 7일 토요일 날 개강이고요. 토요일 날 수업은 9시부터 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3월 10일 화요일 날 수업도 있어요. 3월 10일 화요일 날은 6시부터 10시까지 의무 클리닉 시간은요.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2시부터 5시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중간고사가 사실 굉장히 텀이 짧아요. 이게 3월 달 하고선 4월 중순 20일 정도에 이제 시험이 보통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2월 달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리 경기 수학 해가지고 2월 달 수업 안내입니다. 역시 요일과 클리닉 시간은 다 동일한데 일단은 2월 달에 2월 14일 토요일 날 개강을 시작하고요. 홍승혁 선생님은 2월 10일 화요일 날 시작이시고 토요일 수업은 2월 14일 개강이십니다. 자, 학부 변형 630문항을 이렇게 다 풀게 되는데 그 630문항을 격파시키기 위해 2026년도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